네, 꼼찰 청장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목요일 저녁이 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재인 변호사님이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지금 돌아오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직 도착을 못하셨습니다. 자,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머리 모양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유, 열심히 오늘 꼼찰총장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장용진 논설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경재 논설위원님이시고, 자, 우리 김태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대표적 법조기자, 믿을 수 있는 법조기자. 믿을 수 있는 법조기자는 예. 없어요. 요새 한마디로 없어요. 얘기해서. 예, 없는 상황인데 김태현 하나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그냥 비누 광고 이런 거면은 한참 딴 얘기하다가 이제 광고 들어갈 텐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유 세상에 바로 들어가겠죠. 아유. 오래간만에 진짜 또 노키친입니다. 노키친! 역시 믿고 먹는 노키친이로구나. 자, 오늘은 중화 제육볶음면. 아유 오. 세상에. 노키친은 부엌이 필요 없다는 의미의 노키친인데 특히 한식은 손이 많이 가고 조리 시간이 길지요. 노키친은 세척부터 손질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재료와 40년 노하우가 담긴 양념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레시피대로 데우고 볶기만 하면은 유명 맛집에 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내 주방이 맛집이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중화 제육볶음면. 짜장면, 짬뽕 등에만 익숙한 분들께 정말 새로운 맛입니다. 노키친답게 어마어마한 양의 양은 정말 아, 어마어마해요 진짜 진짜. 야채, 야채 요저 진짜 호박도 맛있어요. 들어가 있고 양배추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파는 또 따로 이렇게 그럼요. 예, 파는 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마 육수인 것 같습니다. 육수인가요? 예? 식용유. 식용유. 예, 예. 이건 또 이제 고추. 와. 이것도 식용유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소스. 양념. 양념 소스. 예, 양념 소스에다가 요저 고춧가루. 네. 예. 다 있네. 정말 철저합니다. 와, 세상 이게 바로 고기. 제육입니다. 제육. 고기. 아니, 생고기. 이게 이렇게 어이구, 이것만 진공 포장으로 오네. 네. 그렇지, 그렇지. 예. 게다가 이제 바로 중요한 바로 면. 이 수타식 중화면 두 개씩 이렇게 또 들어가 있어요. 예. 오. 네. 자, 그래요. 어마어마한 양의 제육과 야채, 갖은 양념, 거기에 또 4천식 매콤한 불맛이 더해졌습니다. 한 끼 근사한 식사는 물론이고 술안주로도 정말 좋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음식점 방문 대신에 집에서 노키친 중화 제육볶음면과 고량주를 함께 드시면 네. 고량주는 없어요, 여러분. 고량주는 사셔야 되고 고량. 정말 성대한 파티 부럽지 않은 즐거움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키친을 먹을 때는 다른 어떤 재료를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불과 팬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접시도 있어야 되겠죠. 네. 조리 시간은 단 10분. 누구라도 특급 셰프로 만들어두는 노키친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가장 완벽한 밀키트라고 자신합니다. 자, 가격 정보. 요게 이제 1,200g, 1.2kg이 14,900원인데 요즘에 노키친 전 품목 5% 추가 할인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4,150원. 네. 오늘부터 단 2주간 그렇게 싸게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노키친 최초의 전 상품 5% 할인 행사.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이것저것 많이 좀 찾아 드시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네. 3월 11일 목요일 아침 10시까지 진행되는 행사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김용민닷컴에서 노키친의 전 상품을 더욱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 그래요. 아우, 너무 맛있어요. 노키친은 일단 맛도 맛있고요. 노키친은 뭐 일단 뭐 맛에 대한 의문 이런 걸 허용하지 지금 않습니다. 불맛이 은은하게 나면서 그리고 이거 얼큰하게 매콤합니다. 와. 그리고 일단 양이 충분해요. 너무 많아. 이게 양은 김태현 기자를 기준으로 해서 2인분. 아니죠. 저를 기준으로 해서 1인분. 저를 기준으로 하면 3인분. 그래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유 세상에. 아유. 너무 맛있어. 불맛 장난 아니죠? 짜장면보다 맛있다. 네. 진짜 맛있죠? 와, 진짜 이거 술안주로도 이게- 되게 좋은데요? 매콤한 짜장면 같은 느낌이에요. 매콤한 짜장면인데 돼지고기 많이 들어가고. 너무 맛있는데? 근데 혼자 먹기가 미안하네요. 너무 이 맛있어. 면도 살아있네. 야채는 완전 싱싱하니까. 네. 이게 우리가 주문을 하면 주문한 걸 보고 그때 이제 밀키트를 제작을 한다니까.
신선도는 뭐 이거 말할 수가 없죠. 아, 역시 고량주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집에서 늘 애용하는 밀키트. 이게 고량주하고 나 곧 술 안 먹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아, 뭔가 술하고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고량주가 특히 이게 약간 매운 음식에 그리고 약간 기름기 많은 음식에 정말 잘 맞거든요. 근데 야, 정말 맛있겠다. 약간 고량주랑은 안 해, 매콤한, 진짜. 예, 매콤한 안주가 얼마나 인기 많습니까? 오돌뼈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닭발도 그렇고 매콤하죠.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든든하면서도 안주도 되고, 와 이거는 너무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 몇 주입니까? 밥 비벼 먹어도 되겠다. 그쵸? 네, 밥 비벼 먹어도 돼 이거.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건 아는 맛인데 너무 위험한 너무 음식입니다. 맛있어. 이 밥 딱 있으면 딱 이게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연구를 많이 했네. 어떻게 해야 맛있는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간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까요? 그니까요. 너무 맛있는데? 그러니까 노키치는 한 번 주문하신 분은 두 번, 세 번 주문합니다. 한 번만 주문할 수는 없어. 왜냐면 너무 한 끼가 근사하게 되거든요, 집에서. 그것도 내 눈으로 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랄까요,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이랑 너무 다른 게 내 눈으로 본 생고기, 생야채, 파, 청양고추. 세상에 이거 일일이 썰어가지고 하려면은 아까 그 일도 일이지만 돼지고기 보셨잖아요. 네, 그럼요. 재료를 이만큼씩만 팔지 않잖아요. 이만큼씩 팔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집에서 한 끼를 먹으려면은 요즘 주말에는 꼭 집에서 먹는데 주말 식사를 위해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와. 돼지고기를 딱 저렇게 다져서 요즘 잘 안 넣어줘요. 이렇게 썰어서 주는데 이렇게 딱 다져가지고 딱 포장해가지고 와,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 후회 없습니다. 저를 믿고 구매하십시오. 저와 함께 노키친으로 갑시다. 그 저기 부군께서 네. 조만간 신유진 변호사님을 고소하겠다는 건 얘기가 있어요. 자기 요기도 실력인 줄 알았더니 노키친이더라. 나를 그동안 속였다. 너무 맛있잖아요. 우리 서 변호사님이 이거 못 먹어서 너무 안타깝네. 미안합니다. 맛있는 건데. 대신 우리가 더 열심히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 밥 비벼 먹고 싶네요, 진짜. 밥이라니까 딱 밥 양념이 들어가면 너무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니까. 양념이 입에 착착 붙는데 뭐랄까? 이게 들큰하거나 이러지도 전혀 않고 딱 얼큰한데 입에 면? 착 감기는 맛. 면을 좀 먼저 먹었더니 이제 너무 양념이랑 이렇게 너무 특히 이제 맛있어. 제육이 먼저 남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거긴 밥 비벼 밥을 먹으면 비벼야 돼. 응. 없어지는 게 아쉬워서 천천히 먹었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벌써? 너무 맛있어요. 야 정말 깨끗하게 먹었다. 그리고 호박도 들어있습니다, 호박. 요즘 호박 되게 비싸거든요. 네. 요즘 호박이 진짜 비싸요. 호박 하나에 거의 3,000원 가까이에요. 2,900원 막 이래요. 근데 호박이 그렇게 그럼요. 비싸요, 요즘에? 근데 호박이라는 이런 호박은 재료로 하나를 사도 뭐 요리를 매일 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그치. 매일 안 하면 이게 반 많거든요. 조각을 사도 그걸 다 못 많아요. 쓰죠. 근데 이게 노키친이 좋은 점은 다양한 채소를 정말 딱 그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포장해서 주니까 완벽한 음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참 호박이 애매한 게 반 개를 살 수도 없고 그럼요. 한 개를 샀는데 그거를 다 안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야 반이에요, 반. 근데 나머지는 그럼 언제 쓰느냐? 안 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썩어서 나자빠지죠. 참 호박을 볼 때마다 아쉽고 안타깝고 아깝고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노키친 같은 이런 그럼요. 게 사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맞아요. 이 매운맛이 되게 스트레스 풀리는 매운맛이에요. 맞아요. 네. 스트레스 풀린다. 진짜. 기분 나쁜 매운맛이 있는데 이건 약간 기분이 좋은 매운맛이에요. 네. 그리고 생고기잖아요, 이게. 고기는 생고기를 해야 돼요. 고기는 생고기를 해야 돼. 동결건조 난 정말 제일 싫어합니다. 고기는 생고기를 해야 됩니다. 맛있네. 진짜 맛있네요. 야, 매번 맛있는데 오늘 유달리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면도 약간 우동면 같아요. 그러니까, 면도 네. 진짜 맛있고. 중화면. 네, 네. 우리 저 소유진 소재 백사님. 소유진처럼 이제 아름다우시다고. 예. 네. 소유진은 백종원 와이프. 음식을 먹다 보니까 제가 맞아요. 잠시, 예. 백종원 소재인 변호사님 못 드시는 게 정말 미안하네. 미안하네. 우리끼리 먹어가지고. 이 생고기의 맛. 네. 이렇게
생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요만큼만 사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아니, 그렇게도 잘 안 팔아요. 그리고 되게 그렇게 사면 조금 팔면은 비싸게 팔아. 아니에요. 아유, 안 해봤네, 안 해봤어. 마트에서는 그램당 팔아요. 200g 주세요, 그럼 줘요. 그래요? 아유, 예, 그럼요. 나는 이게 나와 있는 것만 파서 샀는데 다짐류 200g만 주세요, 그럼 줘요. 마트에서 다. 그걸 계산해 보면은 요만큼 담긴 거는 그람당이 좀 더 비싸. 그런데 조금 아니에요. 많이 있는 건 그람당 좀 싸. 그래서 내가 아이씨 이러면서도 별 수 없이 사거든. 그랬는데 따로 판단 말이에요. 아, 마트를 안 가보셨네. 가평은 조금 비싸게 팝니다. 아, 가평은. 네. 아하, 가평은. 거기는 MT의 성지라. 근데 요즘도 MT가 나? 가평으로? 요즘도 MT는 오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죠. 작년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MT를 못 왔어요. 맛있다. 딱 그 MT를 갈 시점에 잘 아시다시피 31번 환자 나오시는 바람에 맞아. 그렇죠. 못했었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돼가지고 이제 이제 가을 MT는 갈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사과 한번 쳐주셨고, 이제 겨울에 우리 뭐 가족끼리 오붓하게 그거라도 한번 갔다 오자라고 했더니 너무 맛있네. 열방센터가 또 사고를 한번 쳐주셔가지고 가평 같은 데는 그래서 되게 좀 힘들어요. 지역 경제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외부에서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고, 남이섬 같은 데는 거의 대부분 중국인들이었거든요. 글쎄. 근데 많이 올 때는 참 귀찮더라. 중국인들 오면 시끄럽고 또 이렇게 한 번 중국인들 참 싹 가잖아요. 그러면은 음식이고 뭐고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많이 드세요, 또 이 양반들이. 많이 드셔. 어. 중국 사람도 얼마나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남는 게 없더라니까. 한 번은 가평 음배에 한 10,000명 정도 중국인들이 이래저래 몰려온 적이 있는데 노키친. 그날 가평 읍내가 마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음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랬던 데가 지금 이제 다 뭐 중국인이고 뭐 한국인이고 없으니 왜 눈물을 흘리고 그러세요? 눈물을 잔뜩 흘리고. 네. 진땀을 흘렸습니다. 너무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눈물까지 흘렸어. 얼큰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진짜 맛있었어요. 아유. 자, 여러분. 노키친 중화 제육볶음면. 목구멍부터 즐거움을 드립니다. 자, 노키친 중화 제육볶음면. 김용민닷컴에서 5% 추가 할인 행사 진행 중입니다. 많은 사랑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네. 윤석열이 네. 박범계 장관, 신현수 수석한테 한동훈 서울중앙지검장을 요구했다. 이 이야기 다 아시나? 몰랐습니다. 장용진 기자 특종입니다. 네. 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셨어요? 다 아는 윤석열이 줄 알았는데 저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장을 요구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한동훈이 누굽니까? 근데 이제 그것만 요구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 개를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두 번을 만났잖아요. 네. 두 번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제 자신의 인사 요구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요구안을 얘기하는데 나 딴 거 필요 없고 여기 이중근이는 지방 보내고 이중근이 누구야? 대검 형사부장. 형사부장. 그다음에 신성식이도 지방 보내고 그다음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딴 데 보내고 그 자리에 한동훈을 앉혀주시오. 야, 이게 정신이 나가도 이게 보통 나간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너무 심하잖아. 어떻게 그 자리를 그건 좀 심하잖아. 그러니까 야 그게 말이 되겠냐? 아마 볼 땐 신현수 수석이 그랬던 것 같아. 야 다 좋은데 이게 말이 되냐? 아무리 그렇지만 지금 한동훈이 지금 중앙지검 수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를 중앙지검장으로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대전지검으로 보내주시던가. 대전지검장의 한동훈을. 네. 대전지검은 그리고 대전지검에 지금 있는 그분은 이제 또 중앙지검으로 보내겠지.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네. 그리고 또 박범계 장관 수사 그렇죠. 거기에 지검장을 한동훈으로 앉혀달라. 네. 지금 거기 대전지검장이 이제 그 윤석열 라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두봉 검사. 이두봉 검사인데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지검으로 오죠. 아, 그 사람은 또 중앙지검장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결국에 정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를 나한테 다시 넘겨라.
니들 내가 뭔 수를 하든 간에 개입하지 말아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야 그건 좀 심하지 않니? 하고 이제 신현수 수석이 말렸던 모양이에요. 야 좀 얘기가 되는 걸로 좀 낮춰봐. 이랬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허씨 내 말 안 들어줘? 그럼 뭐 나도 할 말이 있지. 나는 뭐 준비해 놓은 게 있지. 라고 하면서 바로 박범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동시에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때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야, 요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끼어있던 신현수 수석 낙동강 오리알이 내린 거죠. 바보 된 거죠. 거기서 자기 딴에는 박범계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사이에서 이렇게 조율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조율을 제대로 못하게 된 거고. 그러면은 장영진 기자님, 그렇다면은 박범계 장관이 그런 거 개무시하고 윤석열의 요구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인사를 한 것은 정말 너무너무 잘한 거 아닙니까? 사실 뭐 박범계 장관은 좀 더 협의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먼저 성공을 날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박범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사실상 박범계 장관이 과거에 소속돼 있던 로펌을 수사한다. 바로 박범계 장관 수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다음에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영장. 그거 그거는 청와대 바로 수사지 청와대 뭐. 실어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상태를 보면은 계속 협의를 하겠다는 태도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이 끝났다는 얘기네. 그럼 뭐. 아니 신희진 변호사님, 네. 그 저기 누구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장 네. 이런 거 요구한 멘탈리티를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소 변호사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어떻게든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했다. 이것까지는 뭐 다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딱 한동훈을 찍어서 여기를 올려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 월권이죠. 이건 의견 제시가 아니라 완전히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죠. 협박이죠. 거기 네. 도전 정도가 아니야. 여기서 아, 이제 예. 안 해주면은 내가 바로 수사권 동원해가지고 니들 목조일 걸, 바로 내가 수사할 걸. 이거는 협박이죠, 협박. 그래서 자기의 요구를 정말 들어주지 않자 바로 수사를 시작하고 이게 임기가 지금 5개월 정도 남은 검찰총장의 모습이라는 것이 정말 뭐랄까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윤석열 상황인 총장 거죠. 말을 그대로 빌리면은 검사가 그런 짓 하면 깡패예요. 그렇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지금 행정소송에서 이제 본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그렇죠. 있어요. 근데 예. 그 징계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한동훈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가 그렇지. 그렇죠. 자문단 소집을 했다가 네. 뭐 인권부에 들렸다가 사건을 삥삥 돌리면서 그 와중에 뭐 이동재 기자는 증거 다 삭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언론과 검찰의 유착이라는 어떤 정말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를 너무 국민 앞에서 대놓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징계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것인데 그런 한동훈 검사를 중앙지검장이라는 가장 요직에 올릴 것을 추천을 했다는 거는 뭐 제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는 되지 않는 추천이 아니라 일이고요. 요구했다는 거는 정말 야, 요구라는 단어를 쓰기가 제가 정말 너무 제 요구했대요. 상식에는 맞지 않아서 일단 그런 점이 있고 월성 원전 수사 같은 경우도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무리한 수사라고 보고 있어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나 뭐 보고서 같은 거를 보면 이것도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좀 복잡하지만 이것도 큰 틀에서 그 월성 원전을 폐지한 것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폐지한 그것이 있다면은 이거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경제성 평가의 어떤 조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 경제성 평가에 뭔가 굉장히 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성 평가를 뭔가 이렇게 조절한 것이 이렇게 크게 범죄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전을 계속 가동할 때는 그 경제성 평가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근데 계속 가동하던 원전을 폐지할 때는 그 경제성 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감사원에서도 감사 결과 이거는 규정이 좀 미비하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사실 그 공무원들이 어떤 그 문서들을 폐기하지만 않았다면 그냥 경징계 정도로 다 끝났을 사안인데 결국 문제는 그 문서들을 폐기했기 때문에 형사사건까지 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무리하다고 생각은 들더라고요. 월성 원전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에서도 판단을 한 네, 적이 있죠. 그랬죠. 네, 그래서 월성 원전은 어차피 이제 정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주변 시민들이 대전 쪽에 사는 그 시민들이 냈던 소송 자체는 각하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백운규 전 사법부 장관의 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에도 아마 기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변호사님들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앙지검으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업무로 복귀하는 것 자체가 조금 비판의 대상을 음.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 왜 그러냐면 애초에 채널A 기자랑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밝혀지면서 통화를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말이 바뀐 거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말이 바뀌었어요. 그 이동재 기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수사에 협조를 안 할 뿐더러 수사에 혼선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중앙지검장이 욕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지 뭐 욕을 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네. 아니 그때 만약에 한동훈 서울중앙지검장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이 저항하니까 법무부 장관 둘이 날아가고 지금 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중앙지검 지검장으로 갖다 앉히고 윤석열한테 뺏기 들었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당연히. 아니 사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윤석열이 애초에 그런 요구를 할 때는 진짜 자기가 문재인 정부의 그 한 일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원팀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건 진짜 정권 연맥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진짜 이끼는 아유 저 용납 못할 새끼다. 백기 투항해라 그 음. 말이죠. 백기 그렇지, 투항하는 씨발. 거였죠. 말이 됩니까 그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현수 수석의 입장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많은 그 신임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도 나름 좀 친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양쪽으로부터 모두 다 친분이 있고 신임이 있으니 내가 중재를 잘 서보겠다. 그래서 이 검찰과 정권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원만하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나름대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자기 딸 열심히 했는데 윤석열 총장의 선제 공격으로 무선이 돼버린 거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되게 머쓱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사표 내는 게 맞죠. 근데 윤석열 총장은 이거를 또 이용을 해먹은 거예요. 자기 때문에 나가게 된 사람인데 마치 신현수 수석이 내 의견을 청와대에 갖고 들어갔는데 옳다고 갖고 들어갔는데 빡불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패싱을 당해서 열받아서 그만뒀다 라는 식으로 허위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이거를 기자들이 다 받아 쓴 거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여기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 신현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때문에 기사들이 이렇게 나와도 사실 반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상황입니다. 나가기 어렵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이성윤 지검장에 관련한 사건도 사실은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총장한테 물어보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문무일 총장한테도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분이 지금 해외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네. 더 정확한 건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이성윤 검사장을 가지고 김학의 출금 가지고 계속 이성윤 검사장을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이성윤이 보고를 했다 안 했다 가지고 시비를 걸죠. 이성윤 당시 반부패 부장이 보고 안 한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당시 검찰총장한테 보고해야 될 제1 책임자는 누구냐면 수원지검장이에요. 수원지검장하고 그다음에 동부지검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총장한테 보고하는 게 원래는 지휘관이 지휘관한테 보고하는 게 제일 선순위예요. 네. 그리고 참모가 참모한테 보고를 하고 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료제의 기본 시스템이 뭐냐면은 지휘관은 지휘관한테 보고를 하고 참모는 참모한테 보고를 해요. 그래서 하급기관과 상급기관이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같은 기관 안에서는 참모와 지휘관이 대화를 하겠죠. 그런데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간의 이런 의사소통은 지휘관은 지휘관끼리, 참모는 참모끼리 이렇게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장은 아마 수원지검의 뭐 부장검사나 차장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거를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원지검장은 서울고검장을 거치든지 아니면 바로 문무일 총장한테 가든지 해서 바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무일 총장이 패싱이 됐다면 당시 그럼 수원지검장은 보고했어? 라고 물어보는 게 맞아요. 근데 수원지검장이 누구였느냐? 문무일 검찰총장의 아주 오른팔 같은 사람 한찬식 검사장이에요. 근데 한찬식 검사장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 아유 그러면 뭐 볼 것도 없네. 누구를 그러니까 겨냥한 뭐냐? 수사인지. 딱 하나요. 이성윤 죽이기를 하려고 그냥 지금 짜 맞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성윤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성윤은 어떻게든 간에 뭐 중앙지검장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얘가 검찰총장 하는 건 두 눈 뜨고 못 보겠다. 이건 거죠. 아니 이런 양아치를 계속 두고 봐야 됩니까? 7월이면 그만두니까 7월까지 지금 3, 4, 5, 6, 7 5달이나 남았습니다. 이젠 5달도 안 남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이 아주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망동을 피워서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이 나섰고 회초리를 들었는데 추 장관이 쫓겨났어요. 그래놓고는 다행인 거는 오늘 조선일보 보도가 있는데 윤석열이 곧 직을 걸고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도 하는 그 수사청에 반대하는 의견 표명을 낼 것이고 시간이 문제다. 그것은 낼 것이다. 그런데 그 시간이 문제다. 직을 건대요. 그래서 직을 걸면은 빨리 걸었으면 좋겠네요. 저기 네. 직을 못 겁니다. 저는 그 기사도 보면서 희망사항을 썼나요? 니들이 이렇게 하라고 지금 부추기는 알려주는구나 음. 라고 하는데 못 빨리. 겁니다. 왜?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은 지금 징계에 걸려 있습니다. 아 징계 그래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직을 걸 수가 없습니다. 직을 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표를 내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원에 걸려져 있는 징계 취소 소송을 취하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날로 징계가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로부터 2달 동안 아시다시피 정직 상태가 될 겁니다. 그 뒤에 그만두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직을 걸기도 참 거시기 합니다. 즉 지금 걸려있는 징계까지 다 받고 그것을 수용해야만이 직을 걸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아니 그 윤석열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게 되면은 네. 우리 저 장용진 위원은 전면전을 하긴 어려울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윤석열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의 떠밀리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윤석열로서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안 할 수는 없어. 그 지금 네. 검찰 직원들, 검사들이 아니 뭐야 도대체 윤석열 들어와가지고 우리 검찰의 권한이 다 뺏겼잖아. 네. 아니 우리 대권 주자이신 윤석열 형님을 모시느라고 우리가 우리의 권한을 다 뺏기면은 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윤석열 떠받들기가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해요. 그래서 저는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죽든 살든 요행이 이기면은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그 발판도 마련되니까 전면전 한번 붙어보자. 네.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럼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래야 국민들이 마음이 그쪽에 있지 않다라는 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다행인 아마. 거는 또 마침 오늘 또 진중권 씨가 빨리 임기 채우려고 하지 말고 빨리 그만두고 나와서 하라고 또 여기서 응원의 박수를 막 쳐주고 있는데 이거 진짜. 일단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쪽의 목적이 어쨌든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해서 확실히 끌어오고 싶은 뭐 그런 취지에서도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사실 직을 건다는 그 태도 자체가 좋죠. 왜냐면 국민들이 싫어할 거예요. 근데 아마 직을 걸게 되면은 그 태도 사표를 자체가- 던졌는데 너는 지금 사표 수립 못해 네. 라고 빠꾸 먹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뭐 원한다 안 원한다 중도일 수도 있지만 검찰청장이 징계에도 걸려 있는데 뭐 직을 걸고 저렇게 강하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검찰총장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발언 자체가 굉장히 실망감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사실 그렇죠.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돼야 된다고 이제 여권 의원들의 마음이 모이게 된 계기가 윤석열 그렇죠. 총장 때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권 남용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까지 남용이 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 여기서 윤석열 총장이 입을 열어버린다? 그러면 큰일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황을 저는 좀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에서 걸어라. 걸어라. 나쁘진 않겠네요. 아니 진짜 이렇게까지 검찰이 망가져도 됩니까? 우리 소재임 변호사님 능력 있는 검사들이 많이 있고 그들의 수사권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지난번에 지난번에 하셨는데 네,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검찰은 윤석열 때에 이르러서 완전히 이건 뭐 권이고 나발이고 완전히 무너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검찰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력 자체는 훌륭하다.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되고 그 수사력 자체가 분산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댓글을 봤는데
정말 너무 훌륭한 댓글이 많아가지고 제가 댓글을 뽑아왔어요. 오랜만에. 아유, 세상에. 진짜 정말 너무 이렇게 의견들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이 댓글들을 보면서 또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고요. 네. 달려라 전국구님께서 음. 검사들 수사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고 뛰어난 조작질과 뛰어난 꿰맞추기, 광범위한 압색 때문이죠. 라는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런 새끼들도 있긴 해요. 사실은. 이런 네. 검사들도 있죠. 그리고 장군도님께서 수사 기소권 가지고 백주대낮에 보복 수사하고 다른 쪽은 봐주기 수사, 편파 수사하는 집단에 수사권을 남겨놓자는 건가요? 그들만큼 수사 잘하는 인재들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 집단이 잘하는 수사는 편파 보복 수사이겠지요, 변호사님. 이렇게. 포커스님께서 휴대폰 증거 하나 포렌식 하는데 이렇게 질질 끈 건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가 역대급이다.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는 일선에서 이렇게 계속 변호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반 사건에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이 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국 가족 수사라던가 이런 뭐 한명숙 총리 사건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검사가 정말 뛰어난 조작질과 뛰어난 꿰맞추기를 하는 그런 사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놓자 그게 아니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되 그 검찰의 수사력 자체는 훼손되지 않도록 잘 이전해 오자.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좋은 거는 좀 잘 훼손 없이 가져오자. 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수사를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중앙지검 형사 7부인가 8부에서 이제 15대 2달 동안 수사를 직접 해봤는데 그때 해보셨어요? 다 해봤죠. 그 저기 90년대만 해도 수사할 때 원하는 답을 안 주면은 두꺼운 책 법전으로 대가리를 탁 치는. 안 되죠. 감옥 가요, 그러면. 근데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정말로 저도 이제 밤샘 수사하고 뭐 이렇게 야간 조사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정말 신세계예요. 그 검찰의 강제 수사권이라는 거는 내가 기록을 읽다가 핸드폰을 보고 싶다던가 교도소 접견 기록을 보고 싶다던가 기지국 위치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은행 계좌를 보고 싶다던가 그러면 되게 간단하게 신청서 하나만 쓰면은 그냥 그게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은행에서 날라오고 교도소에서 날라오고 핸드폰 포렌식해서 다 주고 막 제가 그 핸드폰에 있는 그 정보들 막 다 볼 수 있고 이걸로 별건도 다 찾아낼 수 있고 그게 지금 핸드폰에 대한 건 조금 제한은 되는데 그때는 정말 이럴 수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그거는 강제 수사를 그러니까 강제 수사를 안 하면 수사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사실은 강제 맞습니다. 수사권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수사권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수사 역량일 텐데 그건 이제 수사관님들의 도움도 되게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제 수사로 수집한 그 수사 정보들을 증거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예를 들면 계좌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솔팅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제가 그때 수사관님께 다 배워가지고 하긴 했었는데 이런 시스템 자체는 지금 검찰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 시스템은 잘 가져오는 게 중요하고 다만 이제 저희가 조국 사건에서 봤던 것, 한명숙 사건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거나 굉장히 정치적이거나 또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주목되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검사들이 좀 이럴 때 일어나서 당신이 대체 이 검찰에 무슨 짓을 한 거냐 라는 이야기를 좀 집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던 사례들을 보면은 검사들의 비위가 발생해도 검찰총장한테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검찰총장과 관련한 비위가 나타나도 검찰총장한테 물러나라고 해요. 근데 윤석열 총장한테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수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은 원하는 자료들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사를 하면서 기소를 할 때까지 봐주고 싶은 사람은 봐주고 그리고 잡아넣고 싶은 사람은 잡아넣는 그런 행태를 보여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검사 술접대 김봉현 씨한테 술접대를 받았던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 술집에 이제 밴드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줬던 현금만 포함시켜도 사실 다 맞아요. 기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었나라는 게 이제 남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요 근래는 검찰이 요 근래에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게다가 5개월 남았잖아요, 임기가. 임기가 5개월 남았으면은 자신의 후임으로 누가 검찰총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신경도 쓰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이제 자신의 후임으로 올 검찰총장이 네. 자기에 대해서 수사할지 말지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쏠려 있을 텐데 그래서 5개월 자신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제 언론에다가 미리 바람을 깔아놓은 게 3차 소환 통보까지 했다. 조사받으러 나와라. 좀 전에 말씀하셨던 김학의 출금 사건에서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이거로 의혹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받아라 라고 해놓고 3차라는 말을 썼어요. 3차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안 나오면 영장 치겠다. 체포영장 청구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빤스가 한 5번 정도 불응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해도 되는데 3차라는 말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이제부터 할 수 있다. 우리도 이제부터 체포영장 청구해도 된다. 이거 실질적인 수사팀장은 윤석열이군요. 그렇죠. 윤석열이 배후에서. 직접 수사 지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네. 통상 예를 들어서 어떤 검사장이 비위가 있어서 수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윤석열 총장 사례만 봐도 음. 좀 딱 보이는 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 조사 일정을 잡자고 했는데 그 검사 2명 이름이 까졌어요. 그 검사들이 잘못했다면서. 그 당시에 이제 법무부 감찰에서 그 대검에 찾아갔었죠. 일정을 좀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하고 하면서 그 검사들의 이름이 공개됐죠. 뭐 이정화 검사하고 누구라고. 망신을 줬네. 네. 망신을 줬어. 그래 놓고 자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서울중앙지검장이면은 검찰의 넘버 2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말고는 아무도 없는 거야. 안하무인. 나한테 대드는 놈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인 거죠. 아, 이거 완전 깡패 아닙니까? 이런 깡패 새끼 아니야. 말 그대로 깡패죠. 깡패죠. 뭐 더 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말 그대로 깡패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사실 보면은 그래요. 이게 날짜도 보면 참 저희가 이제 날짜를 제가 잡아봤는데 18일인가 19일 날인가 가가지고 수원지검에서 와가지고 이성윤 검사장한테 내일 출석하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장이 야, 뭐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냐? 그리고 고발장은 좀 보고하자. 고발장 열람복사나 좀 하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가놓고 22일 날 또 오더니 모레 출석하세요. 아니 고발장 좀 이거는 보니까. 뭐 윤석열이 시켰네. 윤석열이 시켰어. 고발장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고발장 그 열람 등사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람 등사 신청을 해가지고 23일 날 고발장을 받아와요. 그래가지고 검토를 들어갔는데 그게 24일입니다. 그랬는데 바로 언론 플레이가 들어간 거예요. 바로 24일 날. 그리고 오늘이 25일인데 여기에 바로 3차 얘기를 했다는 걸 뭘 말하냐면 이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 3번이나 연락했어요 라고 이렇게 명분을 만들기 위한 거고 누가 이런 식으로 하느냐 악덕 기업주가 노조위원장 자르고 싶을 때 딱 이랍니다. 내가 당해봐서 알아. 잘려본 사람이 알아요. 그거 잘 알아요. 내가 당해봐서 알아. 예. 그때 나를 자르라고 생 쇼를 했던 사람이 영담스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밑에서 하수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영일이라고 MBC 출신 있던 사람이에요. 프랑크푸르트 특파원 했던. 네, 맞아. 예. 그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 나중에 좀 안 좋은 뭐 나중에 되게 안 좋아졌죠. 네, 안 좋은 말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하여튼 뭐 그러면서 그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도국장 하던 사람이 지금 불교방송 고산에 들어가서 여전히 잘 먹고 잘 살더라고. 근데 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아니 어제 처음 연락이 와가지고 왔는데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그러면은 우리 일단 협의 날짜나 정해봅시다. 이날은 내가 도저히 안 되니까 협의 날짜 정해봅시다. 그랬는데 대답도 없이 바로 그 다음날 며칠까지 답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협의를 하자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와요. 그래서 3번이나 연달아 보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협의할 필요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는 진짜 딱 그 상황이야. 딱 그 상황. 깡패야, 깡패. 깡패예요. 아니, 이쯤 되면은 제가 이성윤 지검장이라면은 잡아가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실 와가지고 나 잡아가라. 이럴 것 같아요. 한동훈이 그랬잖아요. 한동훈이 그랬나? 한동훈이 그랬잖아요. 나 잡아가라. 그럼 좋네. 그럼 같이 해보지 뭐 그러면은. 네, 그러면서 또 이제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넘어지시고 한번 하셔야지. 백드롭도 한번 당해보시고. 아니, 근데 이게 참 굉장히 보도 자체가 이례적인 게 일반인 피의자라고 해도 당장 검찰이 내일까지 나오세요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날짜를 조율하면서 만약에 이제 피의자로 지목이 된 사람이
내가 되게 그 한 뭐 일주일 정도 말미는 그렇죠. 주지 않나요? 그렇죠. 자료보는 시간을 그리고 주고요. 변호인 선임한다 그러면 시간 또 줘요. 뭐 한 달도 네. 주고 뭐 내가 이래요. 내일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된다 그러면 그 네, 날짜도 주죠, 좀 밀어줘요. 그거를. 그리고 지금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뭐 도망의 우려도 없고요. 신분도 확실하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뭐 체포까지 해야 된다. 뭐 그거는 조금 너무 나간 게 아닐까. 아니 그렇게 하기보다는 네. 윤석열에 대한 지금 건은 많으니까 네. 소환 조사 이걸 명령할 수는 없을까요? 아, 이거 맞불을 놓는 거지. 씨발, 뭐 깡패가 저렇게 나오는데 신사적으로 할 거 뭐 있어? 맞불을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하기 그냥 어렵지 않을까요? 어려워요? 네.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이 그 깡패 하나 마크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아, 나 참 그 열받네. 그렇죠. 아무래도 현직 검찰총장이다 보니까 아, 현직 어려운 점은 중앙지검장을 저렇게 그러니까요. 지금 되게 보여주기식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좀 직위가 높으면, 직책이 높으면 예. 그렇게 함부로 소환 통보를 보낼 수가 없어요. 나와라, 출석하라 요구할 수가 없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예. 제 뭐 친구 중에 뭐 판사도 있고 한데 예. 판사들도 고소 되게 많이 당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서면으로 그냥 보내고 거의 대부분 서면으로 끝내지. 왜냐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소의 내용을 따져서 아 이거 별로 조사할 필요 없다고 하면은 그냥 사건 하라 아예 하지 않는다던가. 그런데 지금 이성윤 지검장에게 지금 3번을 소환 통보를 하면서 이거를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보여주기식인 것 같고 제가 검찰 15할 때 벌써 10년 전인데 당시에 이성윤 중앙지검장님이 조사 2부 부장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15들을 다 방에 불러가지고 차도 대접해 주시면서 검찰에서 어떤 일 하는지 설명도 해주시고 담소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제 기억 인격적인 분이군요. 인격적인 분이, 예, 정말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억에 되게 생생하게 남았던 건 뭐였냐면, 금조부에 있으니까 당시에는 금융 범죄 같은 거는 굉장히 첨단을 달리고 앞서가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이 범죄자들보다 더 많이 알지 않으면 범죄자를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검사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 말씀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 뒤에도 기억이 되게 남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검사들 공부할 때 한번 와보라고 했는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공항 다녔겠죠. 근데 네. 그 기억이 굉장히 있고 이성윤 지검장은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어요. 당시의 수사 지휘는 통상적인 수사 지휘였다. 그렇죠. 김학의 출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그 전에 이미 검찰에서 김학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2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까지 지나게 된 것이고 진상 규명을 하면서 또 이제 사건화가 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새로운 사건의 사건 부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긴급 출금의 필요성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절차적인 형식적인 문제점은 있을지 몰라도 뭐 작은 거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그게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도 있고 그런 거예요. 죄는 되지만 기소는 안 한다 이런 거가 굉장히 검사들에게 자유재량으로 있는 건데 이렇게 되는 그렇죠. 아까 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사가 이 사건을 그 자료를 보다가 인지를 해서 긴급 출국 금지를 시켰다면 그거는 사실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취재를 하다가 또 그 검사 출신 이제 변호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사건 번호라는 거는 분류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부여하는 거지. 네. 그게 꼭 지켜져야 되는 것은 그렇죠. 아니고 나중에 맞아요. 사후 수익만 받으면 네.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 사건의 본질은 애초에 김학의 전 차관한테 출국 금지가 안 됐다는 걸 누가 가르쳐줬냐가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하나 출국 금지 시키는데 이거를 총장까지 보고가 돼야지 출국 금지 시킬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장 지금 나가는데 그게 그 다음 날이라도 이게 출국 금지 시켜놓고 지체 없이 보고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후 네. 승인이라는 게 있죠. 네. 긴급할 때는 그게 없으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게 그리고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긴급 체포할 때 사건 번호 따고 긴급 체포합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 출국 금지보다도 더 센 게 긴급 체포잖아요. 그렇죠. 긴급 체포도 사건 번호 없이 하는데 그렇죠. 긴급 출국 금지를 하는데 굳이 사건 번호를 따야 된다는 게 그게 더 웃기는 얘기 아닌가요?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혐의의 범죄 상당성. 혐의가 있냐가 그렇죠. 문제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김학의 전 차관한테 그 출국 금지가 안 됐다는 사실 가르쳐 준 사람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건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그 서류 이 두 가지 다 무혐의 처리가 나왔어요. 무혐의 종결을 했는데 뒤늦게 이걸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타이밍으로 정치적인 어떤 이용으로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닌가. 이거를 솔직히 말해서 좀 소설을 써보자면 그걸 알려준 사람이 김학의 차관한테 아직 출국 금지 안 됐으니까 얼른 나가세요 라고 알려준 사람이 윤석열이거나 한동훈이거나 윤대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러니까 그제 와가지고 지금 가지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야.
물론 제 소설입니다. 소설입니다. 근데 다들 눈이 동그래졌어. 지금 다들 막 눈치 보면서. 소설입니다. 예. 근데 그러지 않고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참 수사를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출국 금지가 안 되어 있다. 이거를 알려준 자체가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전 되죠. 국민이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 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검찰총장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과까지 했는데 네. 지금 와서 이거를 이 타이밍에 이렇게 공격하는 게 너무 웃긴 게 뭐 마찬가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덕지도 안 되는 사건이었는데도 그걸 한 몇 개월 끌었지 않습니까? 몇 개월 끌면서 추미애 장관의 또 따님 문제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 식당에 말도 안 되는 거를 계속 이슈를 만들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신이 공격해야 될 사람이다 싶으면 보십시오. 아니 조국 전 장관님 있잖아요. 자기가 공격해야 될 사람이다 싶으면은 뭐 그냥 뭐 양말에 들어간 먼지 한 톨까지도 다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심산 그런 마음에서 죄가 되든 안 되든 네. 해보는 거죠. 제가 네. 그래서 신현수 이 사람은 누가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깡패 집단과 인사 조율을 하려고 했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은 아웃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역모를 꾀해서 반란을 일으킨 놈들하고 인사 타협을 봅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타협을 본다고 칩시다. 대전지검장 한동훈 그랬다고 쳐봐요. 그러면 수습될까요? 틀림없이 난 그랬다고 봅니다. 아마 다음 대선 때 윤석열이가 무슨 짓을 할까봐 염려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쯤에서 그냥 윤석열이하고는 이지고잉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적절하게 좀 타협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렇죠. 사실 검찰이 선거 국면에서 어떤 액션을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97년 대선 당시에 DJ 비자금 건과 네. 관련해서 그때 김태정 검찰총장이 만약에 수사를 했다면은 정말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텐데 YS가 막았어. YS가 이회창이 너무 싫어가지고 DJ 비자금 수사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회창은 너무 열받아가지고 우리 당의 총재이신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당장 탈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열받아 이게. 아니 지금 자기 당의 대선 후보가 총재 보고 탈당하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판이었잖아요. 그만큼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큰 이슈였다고. 윤석열이가 대선 앞두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좀 무마하려고 했다. 이게 신현수 머리에 있었던 거라면은 이 사람은 그렇죠. 큰일 날 사람입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 앞두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시다시피 지금 한참 재보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재보선이든 선거든 간에 한 두세 달 전에는 수사를 안 해요. 수사를 하더라도 조용히 하고 드러나지 않게 하는데 윤석열 들어와가지고는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선거 기간 앞두고 더 수사를 한다고 설쳤어요. 지난번 총선 앞두고 설친 거 보셨잖아요. 특히 총선 앞두고 청와대까지 치고 들어가는 그런 막무가내 망나니 행동을 봐왔단 말이에요. 또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걸 좀 통제해 보고자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한동훈 중앙지검장으로 그 대가를 치르려 했다면 그거는 이적행위죠. 이적행위지. 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타협을 보려고 했던 것만으로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이 검사 출신이란 거를 여기서 이제 카밍아웃 하는구나. 그 본질은 결국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결국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신의 본질을 드러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현